이승만 대통령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미국이 앞잡이로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정말 100% 거짓말입니다. 신구범 TV의 신구범입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4.3 사건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소위 좌익 세력들이 이 왜곡하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4.3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건국을 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공무원들과 경찰을 많이 써서 결국은 친일파들이 중심이 돼서 4.3 같은 것도 탄압을 했다 그러고 또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결국 고종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시대는 노예 시대였습니다. 특히 고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매관매직이 엄청났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직자들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미군들은 1945년 9월 달에 한국에 진주하면서 군정을 실시했는데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는 군정이 중요한 역할은 소위 치안을 유지하고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소위 적산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그 당시 순수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서는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채용할래야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그 일본 사람들 밑에서 경험을 쌓았던 경찰관들 그리고 공직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군이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것은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기 전까지는 군정이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을 등용을 해서 4.3이 원인이 되도록 소위 제주도민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탄압하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해방전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미국이 앞잡이로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읍 발언이라는 것을 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정말 100%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이 되고 나서 11월 16일 귀국을 했었는데 제1성으로 말씀을 하셨던 게 그 당시 이승만 박사주 대통령 전인데 이 양반은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읍 발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위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 또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독립국가를 만들 것이냐는 걸 논의하자고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미소공동위원회가 2회 여러 차례지만 크게 봐서는 2회에 걸쳐서 아무런 진전도 없었거든요. 미군하고 소련군들이 그냥 대립하기만 했었고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독립국가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46년 6월 3일 날 지방순시 가운데 정읍이라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보니 미소공동위원회도 무기휴해해서 가망이 없고 독립국가에 대한 희망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니 우리가 임시정부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선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계 공론, 거기는 세계 공론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으면 세계 여론에 호소를 해서 소련을 몰아내고 남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위를 왜곡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앞잡이로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고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 하고 싶었던 욕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좌익 쪽에서는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4.3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좌익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1948년 4월 3일 있었던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2000년에 만들어진 그 제주도 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2조의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명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정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주도 4.3 사건이 진짜 이름을 찾아주자, 이러한 이제 헛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아셔야 될 거는 좌익에서는 1948년 4월 3일을 공산당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무장 폭동이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법에 보면 소요 사태로 표현이 됐거나 아니면 제주도민 저항하고 있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항거를 했다고 하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단선 단정, 말하자면 단독 선거나 단독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막고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체 아래 제주도 남노당들이 무장 봉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 1948년 4월 3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 발생 원인을 그 1년 전 가까이 있었던 1947년 3.1절에 갖다 붙입니다. 1941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1948년이 기점이 아니고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또는 1941년 3.1절 때 경찰관이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이렇게 해서 4.3이 1년 전에 있었던 여기다가 그 원인을 부여합니다. 사실 1947년 3월 1일은 제주도 남노당들이 주관한 그러한 불법 집회였고 불법 시위였습니다. 현재 제주북국민학교, 지금의 제주북초등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서 불법 집회를 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패로 갈라져서 가두 시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그 발포 사건이 일어난 거는 오후 2시 50분이에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시내를 휘집고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김학영관이 어린아이를 밟은 거예요. 그 말이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학영찰이 어린애를 밟아서 죽였다. 그러고 도망간다. 쫓아가자. 그러니까 김학영관은 갑자기 군중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경찰서로 도망을 가는데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시군중들이 몽둥이를 들고 죽창들을 들고 그러면서 달려드니까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발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6사람이 그 자리에서 희생이 되는 거죠. 이 사건, 경찰관이 발포 사건 때문에 4.3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4.3이 원인이 됐다고 하는 47년 경찰관이 발포 사건도 알고 보면 그 경찰관, 임명관이라는 순경인데 임명관 순경이 탄 말이 갑자기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창신여관이라고 여관집 아들이에요. 6살 정도 된 아들이 밖에 시끄러우니까 구경 나와서 하다가 말이 뛰니까 그냥 자기도 무의식 중에 고랑으로 굴러떨어져서 무사한 거예요. 말이 밟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 군중들은 뭐라 그랬냐? 김학영찰이 어린애를 밟아 죽여놓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군중심리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군중 선동 선전이거든요. 좌파들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밟히지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서 우리하고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다치지도 않고.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선동선전을 해서 제주도 사회를 시끄럽게 하다가 3월 말쯤 되니까 다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사건을 들이대는 이유는 이 사건을 들이대지 않으면 4.3을 자기들이 사실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이 말발굽에 밟혀서 다쳤거나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소유사태가 결코 아니다. 좌익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법률에까지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올린다. 1947년 3.1절 때 설사 발포 사건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1948년 4월 3일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안 만들면 1948년 4월 3일을 자기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4월 3일 폭동을 일으키고 선관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계속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 당시 총선거가 5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그 총선거 때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원 15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5명한테 부상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2개 선거구, 3개 선거 가운데 2개 선거구는 선거가 무효가 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민들을 선동해서 투표하지 말고 전부 산으로 올라가 있으라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1948년 4월 3일 이러한 폭동을 일으켜놓고 이 사람들 마지막 폭도가 잡힐 때까지 9년이었습니다. 만 9년. 마지막 폭도가 오원건이라는 폭도인데 1957년 4월 2일 날 생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산에서 만 9년 이상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순수한 무장대, 인민무장대, 저는 폭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폭도들이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들인데 그쪽 사람들이 기록에도 의하면 그러나 이에 또 동조자가 있잖아요. 동조자까지 해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9년 동안 그동안 숫자는 점점 줄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식량을 조달하고 어디서 옷을 조달하고 그랬을까요? 북한에서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결국 제주도민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든지 속이든지 협박을 하든지 그래서 다 뺏어가거나 제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피크 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산에서 하루 세끼 굶고 투쟁하나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서 거짓말로 끝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제주도의 그 김익열 연대장이 평화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1948년 4월 28일 폭도사령관하고 평화협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미군과 경찰이 고의로 깨버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도 많으세요. 그 당시 폭도사령관이 김달삼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유일한 구연대인데 구연대 연대장 김익렬이하고 회담은 했어요. 근데 회담이라기보다도 면담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있으면 5월 5일 날 그 딘 소장이 제주도를 방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군들하고 우리 군 경찰들이 해서 본격적으로 이 무장대들을 진압하기 전에 먼저 무장대를 설득해서 말하자면 선무공작이죠. 선무공작에 의해서 진압보다는 자수하도록 함으로 해서 제주도의 4.3 사건을 평정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회담은 아닙니다. 폭도 사령관을 만나서 의사타진하고 교환을 해봐라 이런 정도인데 이게 느닷없이 평화회담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두 사람이 만난 건 4월 30일이에요. 근데 4월 28일 날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김익렬이라는 연대장이 소위 그 김달삼이를 만나고 난 후 8월 달에 부산에 있는 국제신보에 3차례 걸쳐서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할 때는 4월 30일 만났다 그래 놓고 자기가 이제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유작을 남겼는데 그 유고에는 4월 하순이라고만 표기한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4월 28일이 됐건 4월 30일이 됐건 두 사람이 만난 후 5월 1일 날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오라리라는 지역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5개 불악에
한 600가구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비교적 큰 부락인데 이게 4.3 사건 때 말하자면 저 좌익들이 소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났느냐 그러면 대동청년단 간부 2사람을 납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 그 단원의 부인 2사람을 납치를 해서 한 사람은 탈출을 했고 한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청년단원들 한 30명 정도가 죽은 여인을 장례식을 5월 1일 날 치르고는 12시에 납치를 해간 폭도들의 집, 그 연고자들의 집을 확인을 해서 5개 집, 12채 초가를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하고 죽이는 데 대한 분노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건을 지금 좌익들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김용렬이 평화회담을 했다. 평화회담을 하면서 72시간 내에는 교전을 않기로 했는데 이 평화회담을 깨기 위해서 미군하고 경찰들이 5월 1일 고의로 방화사건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소위 무장대들이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한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않고 그렇게 연결함으로 해서 가짜 평화회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군들이 이 비행기로 촬영을 한 기록이 있어요. 한 3분 8초짜리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주도 메이데이라는 기록 영화 속에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끄집어내서 봐라. 미군들이 공중에서 촬영까지 하면서 평화회담을 반대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게 오라리 사건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고 납치하는 폭도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청년들이 화재를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평화회담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평화회담이 있지도 않았던 거다. 근데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사건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혹시 다랑시굴 아세요? 다랑시굴. 다랑시굴이 어떤 굴입니까? 다랑시굴이 발견되는 게 1992년도 봄입니다. 굴 속에서 11구의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좌익으로서는 아주 좋은 소재죠. 공권력에 의한 학살의 아이콘으로 뜬 겁니다. 봐라. 굴 속에 집어넣고 민간인들을 죽였지 않느냐. 이게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이제 소위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진실은 달라요. 첫째, 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도들이죠. 무장대들인데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군인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서 입구에다 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막히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 보고 군인들이 그랬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죽지 말고 다 나와서 자수하게 해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더니 동료들하고 같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 죽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굴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사람이 4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소위 그 무장대로서 동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무장대로서 확인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3사람. 이 사람들이 실체를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4.3 진상보고서를 만들 때 다랑시굴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의 학살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을 했던 김영중이라는 사람이 소위 건의를 했어요. 사실대로 기록을 해달라. 그래서 다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 증언했던 사람이 오지붕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김병수라는 사람 등등 해서 4사람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아이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러한 기록이나 잘못된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4.3 사건하고 관련해서 소위 잘못 알려지고 있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4.3을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라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있는 세력들이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4.3은 진실이 기초의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4.3 평화공원에 가보면 14,000기 이상의 희생자들이 기려지고 있어요. 이 희생자들 가운데 진짜 그 남로당 핵심 당원이라든지 무장대의 지휘관, 핵심 간부, 아니면 제주도민을 살인하고 제주도민의 거처를 방화했던 사람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같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분을 해라 하는 거예요. 제주 4.3의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주고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4.3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7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4.3을 경험했던,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들이거든요. 아까 말발굽에 밟혔던 나이, 그때 6살, 저도 6살.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주도에서 1940년대에 출생했던 사람들은 4.3의 진실을 얘기할 책무가 있어요. 그러나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주도에서 교육감을 지내셨던 김태혁 교육감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2004년 제주도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정부에 의해서 발표가 되자 이 진상보고서가 가짜다, 왜곡된 거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후 9년 이상 4.3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묻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공원에서 기지는 사람 가운데 1,300명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7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가짜니까 드러내라. 그리고 정부에 이 수고했던 분들이 건의를 했고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제주도청에다 지시를 했거든요. 가짜를 밝혀라. 제주도청에 불응한 겁니다. 왜? 유족들이 6만 명이 넘기 때문에 엄청난 표거든요. 이미 그 속에 공산당 지휘관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 그러나 이걸 파헤치기 시작하면 야단이 날 테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3,000명의 명단을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정부의 어느 기관도 이거를 찾아가겠다는 소리들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 좀 4.3 법을 편의상 저희들이 4.3 특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정안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만들어져서는 안 될 법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주도 4.3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1947년 3월 1일 경찰이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제주도민들이 일으킨 저항,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봉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4.19 것처럼 정당한 저항이고 봉기가 바로 4.3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3의 성격은 아직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4.3의 성격을 민중혁명으로 완전히 데모질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4.3의 진상은 규명하지도 않고 대못을 지금 박으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희생자 보상에 관한 거예요. 맞으면 무장대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위 희생자 개별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군사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받았던 수형인들, 이 사람들은 재판 없이 무조건 무죄로 만들라는 거예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무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무서운 거는 4.3에 관한 정부위원회가 결정한 4.3의 진실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슨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뺏어가는 거죠. 소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 내용을 개정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개정은 돼서 안 되고,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우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4.3의 진상을 또 역사적 의의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4.3 진상보고서를 2004년도에 만들 때 그 당시 고건충 국무총리가 뭐라 그러느냐. 4.3 진상보고서 서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4.3의 진상과 역사적 이의는 후대의 사가들에게 맡기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과잉진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4.3의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을 해주면, 말하자면 공산당들에 의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에 의한 무장폭동이었다. 이 사실만 제대로 규정을 하면 그 다음에 무관양민들이 학살되거나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될 지휘관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한 책임을 명확히 지금이라도 가려서 책임을 지울 것은 지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영령을 위무해 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4.3을 상생과 화합의 차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 바탕 위에서 4.3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저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지금 정부의 얘기대로 하면, 좌익의 얘기대로 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죽음 아닌가요? 억울하든 무고하든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개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때 북괴군이 어디까지 내려왔었어요? 소위 마지막 전투가 낙동강 전선이잖아요. 부산 남겨놓고 다 뺏겨 있었거든요. 만일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성공을 했더라 그러면 제주도는 적화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군이 제주도까지 자동적으로 먹게 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남침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제주도가 4.3 사건을 통해서 빨갛게 안 됐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힘과 부산의 힘을 합쳐서 사실은 우리가 건국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김일성이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건국을 지킨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주도 4.3 사건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사실은 빨갱이로 몰려서 개죽음을 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지킨 것이다. 그러한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제주도 4.3의 진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역사가 올바로 쓰여지고 헛된 죽음들이 아니었다 하는 인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